로베스피에르 혁명의 탄생 제4부 자유의 독재. 상킬로티의 이 무력함과 혼란이 산악파와 민중 사이의 동맹 결렬보다 더 나쁜 것이며, 바로 그 무력함과 혼란 때문에 이 동맹은 불가피하게 균형을 상실했다. 부르주아 의원들은 단지 새로운 봉기를 막기 위해 로베스피에르를 지지했을 뿐이다. 민중이 무력해짐으로써 그 가능성이 소멸된 상황에서 왜 그들이 로베스피에르가 성취한 공공안녕 봉기저지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그에게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겠는가? 로베스피에르가 옳았으며 그로서는 방토지에 실제로 모의되고 있던 코르들리에파의 음모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에베르를 모든 악의 원천인 대머리, 타락한 인물이라고 비난하는 것 역시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람들은 아마도 테르미도르 9일 사후에 만들어졌을 다음의 말을 수도 없이 뇌까리기를 좋아했을 것이다. 당통의 피가 네 숨통을 막는다. 당통의 피는 에베르의 피와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숨통을 막을 만큼 순수하지 않았다. 그러나 페르디셴의 신화는 붕괴했고, 배신자이자 적자라는 코르들리에파에 대한 고발은 로베스피에르파의 지의지를 실현시켜야 하는 사람들을 마비시킴으로써 상킬로트 그 의지에 종말을 고했다. 그리고 그것은 방토지법 직후에 매우 끔찍한 역사의 아이러니였다. 프랑스 국민의 목을 벤 후 사형 집행인의 목을 베는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그림이다. 클레오파트라의 코도, 섭리에 의한 숙명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테르미도르 9일의 원인으로서 코르들리에파의 몰락이 지닌 중요성이 로베스피에르의 시도가 그 시대의 가능성에 적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조숙했기 때문에 결국 실현 불가능했음을 보여주는 신호가 아닌지 자문하는 일이 남아있다. 그리고 나는 엥겔스가 독일 농민 전쟁에서 또 다른 혁명 영웅 토마스 민처에 대해 썼던 구절들에 대해 일부를 수정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과격파의 지도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그가 대표하는 계급의 지배와 이 계급의 지배가 요구하는 조치들을 시행하기 위한 운동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시대에 권력을 장악해야 하는 것. 에베르파, 우유부단한 로베스피에르가 장악한 시대, 바로 그것이다. 병에서 막 회복된 로베스피에르는 때때로 연설 도중 체력의 고갈로 고통받으면서도 다가올 며칠간 아낌없이 분투했다. 방토지 23일, 3월 13일에서 제르미날 1일, 3월 21일까지 9일 동안 그는 12번 발언했다. 틀림없이 그는 상킬로트 지도자들의 몰락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예감했을 것이다. 그의 모든 노력은 보완적인 두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그것은 상킬로트 운동에 건조하는 애고파 성원주, 구제할 수 있는 이들을 모두 구제하고 이제 막 나타난 불균형을 관용파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공세를 취하는 것이었다. 플리비오즈 중순 이래 당통은 이상하리 많지 조용하게 처신하고 있었다. 마티에즈는 조금 지나치게 취약한 지표들에 의거하여 그가 코르들리에파의 실력 행사 준비를 지지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그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그의 당파가 음모가들에 대한 공안위원회의 승리를 이용하여 프리메드에 성공할 뻔했던 활동을 상킬로트 운동 전체에 대항하여 다시 시작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코르들리에파 지도자들의 체포가 알려지자마자 관용파는 먹잇감으로 달려든다. 방토지 24일, 3월 14일 로베스피에르는 관용파에 대항해 불량제를 옹호했다.
블랑제는 방토제 14일에 봉기 호소에 환호를 보냈지만 로베스피에르는 그를 훌륭한 애국파로 생각했다. 가장 큰 위험은 애국파들을 음모가들의 대의에 연루시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로베스피에르는 앙리오와 파슈를 변호했다. 카리에겐 별일 없을 것이다. 시오메트만이 28일에 체포됐다. 방토지 26일, 3월 16일 레오나르 부르둥이 자코벤 클럽이 공공 관리들에 대한 새로운 숙청, 1차적으로는 꼬민의 성원들을 겨냥한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을 때 로베스피에르는 그를 직접 공격하고 그의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대부분의 원상의 지휘자들로 이루어진 혁명군 내에서는 불가피했다. 그것은 제르미 날 7일, 3월 27일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로베스피에르는 방토지 29일, 3월 19일 룽상의 애국심을 시해하고 룽상의 병사들 중 희망하는 모든 병사를 다른 곳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날 그는 1792년 6월에 왕당파 청원자 8천인 2만인의 다시 제거된 처벌을 모두에 반대했다. 도발은 너무 거칠었고 그는 언제나 그랬듯이 지도자들만을 공격하기를 원했다. 민처, 토마스 민처 1490년부터 1525년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시기의 독일 급진파 종교개혁 지도자, 급진적 사회개혁을 주장했던 그는 가난한 자를 위한 교회와 수도원 강탈을 주장하기도 했다. 성서의 권위가 아니라 내적 신앙의 체험을 중시하여 루터파와 맞섰다. 1525년 무장봉기에 민병을 거느리고 참여했다가 영주 연합군에게 패하여 결국 참수당했다. 프리드리히 엥겔스로부터 시작해 20세기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그를 계급 없는 사회를 위한 투쟁의 선구자로 본다. 외국인의 음모의 모든 분파, 샤브 자신의 말대로 하자면 가 엄중한 감시 아래 놓이지 않는다면 이 모든 조치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었다. 24일 꼴르들리에 파는 밤에 체포되었다. 카미오 데물랭의 인쇄소가 수색당하고 작업이 중단됐다. 지금까지 나온 것보다 더 반혁명적인 비밀 코르들리의 재치로는 발간되지 못했다. 카미오는 거기에서 플리비오즈에 이루어진 자코뱅의 토론을 조롱하면서 영국을 찬양하고 가능한 한 빨리 평화협정을 맺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방토지 25일, 3월 19일 로베스피에르는 국민공회에서 에베르의 음모를 규탄했다. 그의 연설의 한 구절은 이미 위협이라기보다 결의로 들렸다. 훌륭한 애국파라면 누구든 자유를 구하기 위해 우리와 결속함으로써 자신이 자유를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당파들은 동시에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방토지 23일 생지스트는 망명 귀족들에게 피신처를 제공한 사람들, 당통은 한번 그런 적이 있었다. 과 감옥문을 열고자 한 모든 사람들을 조국의 배신자들로 선언하게 했다. 방토지 26일 아마르는 보안위원회의 이름으로 동인도 회사의 추문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했다. 비오바르넷 이어 로베스피에르는 아마르의 보고가 동인도 회사 사건을 단순한 사기 행위로 제시하고 그것의 정치적 의미나 외국인의 음모와의 관련을 강조하지 않은데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출판에 앞서 보고서를 보완한다는 약속을 얻어내고 한두대로 보내야 할 배신자들과 부패 인사들을 공공의 대의를 배신하여 법의 칼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 대한 위협적인 구절들을 덧붙였다. 방토지 27일 에로드 세셸과 필리베르 시몽을 공격하고 두 사람의 체포를 결의하게 하는 것은 생지스트였다. 이에 따라 강인파는 매일 새로운 타격을 입었다. 그들은 대항을 시도했다. 방토지 28일, 3월 18일 국민공회 의장 릴과 당통은 극적인 포옹을 했다. 29일 부르동 드 루아즈는 보안위원회의 적자 에롱을 공격하고 그의 체포를 얻어냈다. 30일 로베스피에르는 이 체포를 철회하게 하고 더 이상 어떠한 모함도 허락하지 않는 용어들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위원회들은 모든 음모가들을 일수하겠다고 민중에게 약속했지만 애국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 조국을 분열시키자 했던 당파는 거의 소멸된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당파는 타도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당파는 법의 칼에서 벗어난 다른 당파의 모든 인물들과 결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우리가 두 개의 범죄 사이에 끼어
질식하게 될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것은 죽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 3년간 혁명의 무대에서 벌어진 관경, 즉 공화주의적 덕성의 광채를 퇴색시키고자 길을 썼던 너무나 길고 고통스러운 비열함과 범죄의 광경으로부터 결국 해방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국민공의가 편견과 쇠약함에서 벗어나 한 당파를 분쇄한 후 힘센 한 팔로 다른 당파를 쓰러뜨린다면 조국은 구원될 것입니다. 이튿날인 제르미날 1일 1793년 3월 21일 자코벤 클럽에서 로베스피에르는 훨씬 더 맹렬하게 연설했다. 외국과 동맹한 모든 악당들은 공화국을 경시합니다. 공화국은 그들에게 약탈의 대상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민중은 수레에 매여 그들을 부와 호사로 이끌어주기 위해 태어난 비천한 가축대에 불과합니다. 혁명에서 매번 민중이 승리하는 것은 그들은 숨어있는 반면 민중은 서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중이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반도들이 다시 나타나고 곧 민중은 자신이 막 빠져나온 그 비참한 상태에 다시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이처럼 당통파의 계급적 성격을 강조한 후 그들을 브리스의 계승자로 지목했다. 한 당파를 억누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모든 당파를 분쇄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당파를 추적하면서 보여줬던 동일한 분노로 여전히 존재하는 당파를 공격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후의 당파가 내일 소멸하지 않는다면 군대는 패할 것이고 공화국은 갈갈이 찢길 것이고 파리는 굶주릴 것이며 여러분 자신은 적의 공격 앞에 쓰러지고 여러분의 후손은 전제정의 멍에 아래 남겨질 것입니다. 로베스피에르가 고르델리의 파에데아에서는 이처럼 집요하고도 맹렬하게 공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곧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그는 8월 10일 봉기전 5월 31일 1793년 지렁이파를 몰락하게 만든 명령기 전에 어조를 되찾았다. 싸워야 할 적이 다시 오른쪽 당통파가 산업반에 있는 우파라는 뜻에 있어서 그가 더 편안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무슨 일이 계획되고 있는지 그토록 빈번히 이야기되었으므로 어쨌든 당통은 그것에 대해 은밀히 예고를 받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로베스피에르의 선전포고는 늘 본보기가 될 만큼 거침없고 솔직하다. 그리고 은이 그렇듯이 선전포고 뒤에는 침묵이 이어진다. 그는 행동할 시간이 되었을 때 말이 그 역할을 다했을 때면 언제나 침묵을 지켰다. 제르미날 1일부터 11일까지 그는 국민공회에서도 자코벤 클럽에서도 더 이상 발언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코르들리의 파의 체포 이후 관용파 지도자들에 대한 공격이 결정됐다. 그러나 누구를 공격할 것인가, 그리고 특히 당통에 대한 공격은 언제 수락됐는가. 테르미도르 9일 비오바르는 로베스피에르가 오랫동안 당통을 용서해주려 했다고 가차없이 비난할 것이지만 그만큼 그날 로베스피에르의 심판을 받은 것은 당통의 피가 아니라는 것이 사실인 것이다. 비오바르니 두 번, 즉 한 번은 리보즈 말 파브르가 체포된 다음날에 518조, 다른 한 번은 방토즈 말에 당통의 체포를 요구했다는 것은 지적해야 한다. 비오바르는 에베르파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 그는 파견 임무에서 돌아와 그들이 봉기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와 성향이 같은 콜로가 시도한 중재가 실패했으므로 그는 그들의 몰락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가 전체 공안위원들 중에서 가장 정력적으로 즉각적인 보상을 요구했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그는 리보즈 말 당통의 체포에 대한 로베스피에르의 강력한 반대와 방토즈 말 그의 마지막 주절을 기억 속에서 혼동했는지도 모른다. 로베스피에르가 자신의 제르미날 11일 3월 31일 이면 비난하게 될 부패한 우상의 무고함을 방토즈 말까지도 믿었다는 것은 다소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당통을 정당하게 버려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에 앞서 그가 극도의 심리적 고통을 극복해야 했다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당통을 보려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두 사람의 공동의 벗들, 특히 조세 레뮈로 1752년부터 1829년의 비극의 결말을 예감하고 방토지 말에 몇 차례 면담을 조직했을 때 로베스피에르는 참석을 수락했다. 1792년 8월에 라파에트는 또는 1793년 5월에 브리소를 만나는 일이었다면 그는 결코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화해시도 당통과 로베스피에르. 그는 여전히 당통이 스스로 해명하기를, 무죄를 증명하기를 또는 태도 변화를 받아들이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오직 당통의 친구들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확실한 것은 모든 증인들이 평가한 바로는 로베스피에르가 냉담하게 회담을 마쳤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신의 말을 통해 그가 회담에서 단지 혐오감만을 느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마지막 회담에서 당통이 내 집에서 울기 위해 기울인 무력하고 우스꽝스러운 노력들을 기록할 것이다. 비오바레네바를 믿는다면 로베스피에르가 당통을 혁명재판소로 소환하는데 동의한다고 선언한 것은 그 다음날이다. 그가 보기에 당통은 많은 부분에서 스스로 자신이 유죄임을 선언했다. 342조, 343조. 한 가지가 특히 그의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극도로 무기력한 이 거물의 비겁함이었다. 그는 천둥소리로 시작해 평화를 제안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잊을 수 없는 사건으로 그는 1792년 9월 25일 마라 이 점에 대해 로베스피에르가 그를 비난할 수 있을까? 와 로베스피에르를 쳐버렸다. 이제 그는 비열하게도 가미우 대물랭을 향하고 있었다. 18.